획기적인 역사에 비해서 신화는 허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화가 깃들이지 않은 것도 없죠. 트로이 멸망 후 로마 지역으로 건너 로마의 선조라 불리는 아이네아스도 트로이 왕족 앙키세스와 미의 여신이라 불렸던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를 건국하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마노스 형제 이야기도 사실은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우리 귀에 익은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필로그, 프롤로그, 또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땅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는 6명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5번째인 이아페토스가 낳은 2명의 아들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먼저 아는 자라 이름 붙은 프로메테우스, 나중에 아는 자라 불리운 에피메테우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이들로부터 나왔죠. 본문에 시작되기 전에 프롤로그는 먼저 아는 자의 프로메테우스에서, 본문이 끝난 뒤에 에필로그는 나중에 아는 자의 에피메테우스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로그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허구로 들리겠지만 아무튼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는 신화이니까요. 지능으로 최초의 인간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 신, 신들의 불을 훔쳐와 인간에게 준 것으로 전해진 신은 프로메테우스인데 신들이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속여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스 산에 묶인 채로 평생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불을 가져다 주자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는 몹시 화가 났고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던 대장장이 헤파이토스에게 여성을 창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면 그리스 남성들의 부정적인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데 여성을 모든 재앙의 근원으로 묘사한 듯합니다. 그렇게 헤파이토스가 신이 아닌 인간 여성을 만들자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헤파이토스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상자 하나를 여성에게 선물하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신들에게 온갖 선물을 받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이 여자가 바로 판도라이고 제우스에게 받은 상자가 우리가 말하는 바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산으로 쫓겨가면서 아우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가까운 장래에 선물할 텐데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죠. 불행하게도 나중에 아는 자이다 보니 형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이 터진 다음에 알게 되죠. 결국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판도라는 상자에 대한 호기심과 제우스의 당부 사이에서 매우 갈등합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당부가 간곡하면 간곡할수록 판도라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증폭되어 열지 말라는 당부는 어서 빨리 열어보라는 재촉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는데 상자가 열리는 순간 제우스가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려고 준비해둔 질병, 가난, 불행 같은 재앙들이 순식간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제우스가 내린 일종의 복수였습니다. 판도라는 기겁하여 뚜껑을 닫았지만 상자에 남은 것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헛된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인간이 헛된 희망 하나에 매달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판도라가 이것 하나만을 상자에 가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지 말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죠.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첫 번째 이야기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